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전장에 비하면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의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900포인트에 대한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잘 가주는 동안에도 국내 시장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하락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간밤에 흔들렸던 미국 증시를 오늘은 또 따라가면서 지속적인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보자면 또 리비안 상장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전일 상한가 간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거나 게임주들의 급등 양상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를 시작으로 일산, 의정부, 강원도, 원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문의 내용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서울경제 특징주와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리고 또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여기에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오늘 양대 시장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크게 빠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이었던 2,903포인트 대비해서는 소폭의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2,91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박스권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02%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98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폭 키워주고 있습니다. 2,302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들쑥날쑥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100억 원의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현재 2,29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246억 원, 기관은 37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수폭 키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1,033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가 오늘도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 당연히 잘 가지고 있고요.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기업들도 NFT나 또 메타버스와 관련한 신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 W 출시 이후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NFT를 활용한 게임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오늘 단번에 또 70만 원대 재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C소프트 현재 29%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78만 2천 원을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임빌은 내년 상반기에 NFT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게임빌 현재 17%대 급등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이 2022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이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설주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세 보여졌었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주었는데 최근 하반기 들어서 또 주가가 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다소 아쉬웠고요. 또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풀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GS건설도 3.65% 밀려난 39,650원에 HDC 현대산업개발도 현재 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대 이탈을 했습니다.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이름이 올라왔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게임주도 오늘 잘 가면서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다수의 게임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SD생명공학, 인천물류센터 매각 소식에 오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NFC는 호재성 이슈가 나왔었죠. 의료용 대마 연구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리비안 상장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세 종목 뽑아서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부진한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7만 원대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폭이 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0.57% 밀려난 6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세미시스코가 있습니다. 세미시스코 전일 상한가 진입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무상증자 이슈와 또 쌍용차 인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6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파워로직스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8,200원 선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이 모였는데 이와 같은 소식에 ESS의 활용이 가능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파워로직스가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6.74% 오른 7,7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데요. 상승을 주도하는 몇 개의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해주다가 지금은 코스닥 쪽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다 오후 들어 좀 소폭 거래소에선 좀 매도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NC소프트, LG화학, 그리고 HMM 등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 LNF,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여전히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NC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심텍, 컴투스, 에코프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주도 업종의 상승세가 지수 하락을 방어한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NC소프트의 상한가, 그리고 게임 업종의 강세,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의 선별적인 강세 등이 특히 코스닥 시장의 지수 하락을 상당히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 반면에 사실상 그 업종들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대부분 빠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장 체감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우선 오늘 증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 등에 다시금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유입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좀 하락 요인으로 미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우선은 이러한 모습 등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적은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유입되면서 게임 업종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IT 업종 등의 이런 상대적인 강세도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주도 업종으로 꼽혀지고 있는 또 주도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의 좀 재차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아시듯 2차 전지 업종과 게임 업종의 선별적인 강세가 이 코스닥 반등의 주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 전일 미증시에서 이 리비안이 상장 이후 급등세를 보인 점 등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점 등이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른 효과에 오후 들어서까지도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BM, LNF, PNT, 첨보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좀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게임 업종 여전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업종 내 종목 차별화는 있지만 오늘 게임 업종의 투심을 자극시킨 건 바로 NC소프트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NC소프트가 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NFT와 이 블록체인을 결합한 서비스를 2022년도에 좀 선보일 계획이다라는 점을 발표하면서 NC소프트가 좀 급등하는 점 등과 더불어 좀 기존 이런 관련 테마로 묶여있던 게임 업종 내 종목들의 이런 추가 상승 요인으로, 그러니까 즉 오늘 NC소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업종의 종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 NC소프트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썬데이토즈의 이런 실적 발표에서도 NFT가 언급되면서 사실 실적과 관계없이 이 NFT 발표 계획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이 메타버스 관련 ETF 4종 역시 이러한 분위기 등의 지난 한 달간 30%가 넘는 이런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도 이 관련 테마의 강세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요인 등의 NC소프트, 또 넷마블, 게임빌, 컴투스, 크래프톤 등의 주가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관련 의견 간략히만 드리자면 게임 업종 관련해서 NC소프트까지 급등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업종에 있어서는 단기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추세에 따라가시되 그래도 일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런 우려감이 오르는 종목들, 부담이 없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스크 관리 게임주들 안에서 좀 해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가면서 시장 전략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요 섹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할 만한 섹터가 사실 메타버스, NFT 이런 종목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통신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통신 섹터 지금 시기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통신업종의 어떤 강한 매수세나 말씀하셨듯이 NFT나 메타버스 이런 쪽과 같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어떤 변동성이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제조업, 특히 이제 수출주와 같은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의 업종 같은 경우에 이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 좀 안정적으로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이 통신주를 바라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업종에서 이 외국인 지분율이 제일 높은 업종이 이제 IT 다음에 통신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 눈에도 이 통신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정적인 그런 전망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전체 시장 대비해서도 20% 이상 아웃퍼폼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5G 가입자에 대한 증가 속도, 또 마케팅비, 감가상각비 등의 이 비용 증가 우려가 항상 있었지만, 어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5G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했고요. 그러고 마케팅이나 이 감가상각비 같은 이런 비용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전만큼 크게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신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좋았었고, 앞으로 좋을 거고, 올해도 선방했다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떤 통신 요금에 대한 부분이 과거 몇 년 전까지는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좀 틀려졌죠. 이 비통신 분야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은 KT 같은 경우에 BC카드, 또 SKT 같은 이 어떤 비통신 쪽에서의 이 코로나19 피해를 보았었던 부분들이 성장세가 지금 눈부시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 비통신 사업 매출 전체 매출의 30%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통신사들의 비통신에서의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년을 전망하면은 내년에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은 5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올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끝나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한 13% 이상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이 통신업종 실적을 이끌었던 부분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상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5G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침투율이 54% 이상까지 좀 올라갔는데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 마케팅 경쟁에 대한 부분이 치열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아시다시피 이 통신주 하나의 매력이 이제 배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이 통신주가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선이죠. 하지만 이 통신업종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대선을 앞두고 항상 요금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전 국민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5G 요금제를 사용하게 된 상황이라면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통신비보다도 이 품질 개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KT 말씀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통신 장애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주가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불식시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피해 보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예상보다는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3,824억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가 증권사의 3,700억 수준 예상했습니다. 상회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영업 비용으로 이 어떤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소급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KT의 본업에 대한 성장세는 눈부시게 좀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비통신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광고로도 많이 나오죠. 디지코 같은 이런 이 신사업 쪽에서의 사업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BC카드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카드 매입액 증가에 전년 동기 매출 증가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증가세가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K뱅크 같은 경우에도 흑자 폭이 좀 확대되면서 2분기, 3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KT의 어떤 통신 사업 부분, 비통신 사업 부분 둘 다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KT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좀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통신업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됐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휴대폰 바꾸려고 하면 5G로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또 되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비통신업 관련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 이슈까지 있으니까요. 관심주로 제시해 주신 KT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볼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리고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도 증시에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와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원자재 발로 지금 이루어진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있어서 원자재 부족들 그리고 특정 원자재들의 부족,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은 조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연준의 스탠스는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6월경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겨울이나 가을쯤이나 돼야 내년도 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에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지금 열어둔 상황이죠. 현재 지금 2달만 150억 달러를 회수한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상황을 본다라고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미국의 경기 과열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다소 긴장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위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도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도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시장 점검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국내도 그렇고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미국이나 국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석유 대란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또 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더욱더 걱정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디커플링이 환연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3분기 실적 시즌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하들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떠한 호재거리도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글쎄요, 시장은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국내 시장은 결코 답이 없는 건지 저도 이제 갈수록 불안감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특별한 호재 없는 악재가 짓누르는 그러한 시장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비안이 상장을 하게 됐죠. 성공적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비안과 테슬라 비교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차별점 좀 짚어주시죠.
먼저 테슬라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익히 알고 있다시피 현재 지금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선두를 나타내고 있죠.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고급 사양 반도체는 부족 현상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니면 그 배터리의 어떤 표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리비안 같은 경우 이번에 상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판매량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점이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5만 대에 대한 선 주문을 받아놓은 거, 그지만 그중에 10만 대는 대주주인 아마존의 픽업용 트럭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언제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지, 리비안이 차를 내놓은 게 9월 중순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얼마를 나타냈고 점유율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조금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리비안과 테슬라를 바로 비교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분석은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본격적인 생산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 리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리비안이 테슬라보다 앞서 나갈지 아니면은 또 이제 양대 산맥으로 우뚝 서게 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이슈 살펴보면 또 일론 머스크가 1조 3천억 원어치를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리비안이건 테슬라건 판매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리비안이 지금 15만 대 이외에 일반 대중들에게 얼만큼 차를 잘 파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도 중국 시장 외에서는 나머지 시장에서는 지금 판매고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늘어내느냐. 그러니까 결국 특별한 이슈 대비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판매량이 어떻게 늘어나느냐가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뉴스 속에 국내에서 리비안, 테슬라 관련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종목 찾기에 지금 나서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고요. 리비안 관련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리비안이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섣부른 투자도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테슬라와 리비안에 대한 국내 주식,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습니다만 국내 주식을 통해서 우회로 투자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비안 상장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테슬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했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요소수 대란이 한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요소수 지금 품귀 사태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게 원인이라고 꼽히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정부가 요소수 긴급 수급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번 긴급 조정 작업이 내려진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요소수가 대부분 원료가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80만 톤을 수입을 중국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9%인 7만 톤은 자동차나 산업용으로 사용되고요. 90%는 비료로 사용이 됩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금지한 것은 아무래도 국가 정책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화 정책 때문에 온실 배출
가스가 많은 부분,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그 농산물 자급률이 중국 같은 경우는 80% 안팎인데 올해는 곡창지대인 허난성의 홍수로 인해서 생산량이 50% 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옥수수를 비롯해서 콩, 밀 이런 쪽의 그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기 때문에 뭐 겨울철 밀 농사를 위해서 요소 확보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그 식량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시 주석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요소 대란은 앞으로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미 요소수 이 대란이 발생할 거라는 게 아마 한 달 전쯤에 이제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가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뭐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타격이 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짚어주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일 수출 금지 조치에 앞서서 11일 날이죠. 4일 전에 요소 수출 금지를 통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주중 한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계, 특히 화물차 쪽에서 정부에 직접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3주 전이 되는데요. 이 기간이 국회 국정감사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했던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앞으로 그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계속 낮춰야지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디젤차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체적인 공급망을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또 우리나라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 생산 비중이 90% 정도 달합니다. 해외 수입도 우방국의 국한에서 10%만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 다변화, 또 재고 물량도 앞으로 더 늘리는 정책을 써야 되겠고요. 또한 이런 전략 물자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은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자와 관련된 재고량 파악도 실시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의 의존도가 좀 낮아져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만 해도 국내에 아시아 최대 요소 생산 공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문을 닫은 건가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7년도였죠. 한국 비료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요소 비료라든지 요소, 알루미늄을 생산을 해왔는데 2011년에 만성적인 적자 끝에 문을 닫았습니다. 뭐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전 세계는 요소를 석탄과 천연가스에서 축출하는데 여기에 그 원자재가 요소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9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중국은 자국에서 값싼 석탄이 나오고요. 러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석유보다도 가격 경쟁이 높은 천연가스에서 축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에서 축출하고 왔는데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원료인 나프타에서 납사를 축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남해 화학도 2013년 이후부터는 생산과 가동이 아예 중단됐고요. 또한 생산 공정 자체가 매각이 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럼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좀 클 것 같은데요. 요소수 품귀 사태는 그럼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현재 중국에서 수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1만 8,700톤에 대한 요소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앞으로 그 차량용 요소수는 1만여 톤 정도가 생산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가지고 보면 한 2개월 정도는 수급 걱정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기계약분에 대해서 수출을 해줬지만 앞으로 신규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요소 부족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면은 당장
물류센터로 오가는 간선 택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운행이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이때 때문에 뭐 생활 물자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부족 사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 기계들이죠. 레미컨이라든지 또 시멘트 골재를 나누는 화물차들 그리고 완성차 그 탁송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최소 3통에서 한 4통 정도 써야 되는데 이런 차량이 운전하지를 못하다 보면은 뭐 경제적 손실은 하루에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철도나 화물 노조들이 27일부터 서울에서 연속 파업이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경제를 좀 휘청거리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 중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를 사용하는 디젤차가 400만 대 정도 됩니다. 200만 대는 승용차, 200만 대는 화물차인데요. 하루 평균 6천에서 7천 톤이 소모가 됩니다. 매점 매석을 통해서 확보했던 물량들의 일부를 이제 생산 과정에 돌리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매점 매석했던 재고 물량을 찾기는 어렵고요. 이 때문에 뭐 베트남, 호주, 러시아 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시키는데 당장 효과는 나오긴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간다면은 매연 절감 장치를 한시적으로 장착하는 것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방법도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수출을 해줘야 됩니다. 시주석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의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 통제는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중국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한중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선전선동술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수출 규제는 짧게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좀 한시적으로 풀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길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식당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뭐 수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요소수 대란으로 디젤 차들의 움직임이 지금 좀 많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대란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레저 차량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디젤 라인업인데요.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토크도 높고요. 순간 힘을 발휘하는 거죠. 또 연비도 우수하기 때문에 무거운 R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딱 적합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소수 대란 문제로 인해서 인식들이 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반대로 친환경 자동차로 소비자들의 눈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가솔린 엔진에 기반을 둔 높은 출력을 갖춘 하이브리드 모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뭐 전기차, 수소차, LPG 모델로 지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대형 트럭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현대차 그룹에서 액션트 수소 트럭이 출시가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친환경 디젤 차를 대체하는 이런 친환경 차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장에도 친환경 차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현대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요소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11월 11일입니다. 중국에서는 광군제 행사가 또 열리고 있는데 올해도 신기록 행사 이어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는 한데요. 현재 광군제에 참석하고 있는 알리바바나 그리고 징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출은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전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징동 쪽만 보도를 하고 있고 알리바바는 아예 하단 기사로 짧게 한두 줄로 처리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인기 품목들을 보면은 화장품, 스마트폰, 의류였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야채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이 아주 특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유아 식품이라든지 식용유 그리고 조미료, 생선,
그리고 맥주, 양고기 같은 식품들이 아주 특수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알리바바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매출을 축소하고 보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플랫폼 경제 규제와 아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점유율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징등과 같은 다른 온라인 경쟁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증가하는 이변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광군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겠죠. 내일의 붐 함께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 상승률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 운영 원칙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오늘 종목의 힌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고요.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포트에서 제외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상승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종목들이고요. 효성 ITX가 5.53%의 상승률, 램테크놀로지가 0.75%, 삼육물산이 0.65%, KCTC가 1.90%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편입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종목들. 자, LX 네트워크스가 2.58%, 그다음에 대원산업이 1.8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자, TBC가 지금 1285원 밑으로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분할 매수 유효한 구간이라는 거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요. 요소수 품귀 현상발 물류대란 관련주 앞서서 이슈 칼럼에서도 요소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물류대란 관련주고요. 또 과거 쿠팡 관련주로 대시세 분출 이력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아마 저희 내일의 붐 함께하시는 애청자분들이라면 힌트만 보고도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가격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요소수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힌트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소수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일단 우리 앞서서도 우리 네. 그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나눠주셨지만 네. 조금 한 번만 더 저도 이제 좀 한마디 좀 덧붙이겠습니다. 네네. 우리 지금 요소수발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부산항이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자 종목명 지금 공개해도 되나요? 자, 오늘의 붐이었던 그 종목이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강하게 엄청난 매수세를 바닥에서 터뜨리면서 좀 시세가 유입되는 듯 했으나 지금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게 기존에 우리 수입하기로 했었던 물량들 빠르게 좀 수입을 해달라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요소가 중국에서 이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란이 일단은 일단락이 되게 되면서 네. 우리 요소수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전방위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요소의 수입 비중 98%가 중국에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요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내가 요소 만들기 위해서 공장 투자해서 증설했는데 중국에서 요소가 싸게 넘어오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우리 산업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요소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부가 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요소를 생산할 수가 없다. 자, 중국은 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석탄 화력 발전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요소는 설탕이 아니라 석탄을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인데요. 우리나라는 석탄 에너지 발전에 대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유 3사, 우리는 석유를 수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중이 큰데 중국은 이번에 이제 호주가 중국의 이제 석탄 수출 제한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대란, 전력 대란이 왔었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그런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호주를 종용해서 석탄 수출을 좀 제한한 부분들이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중국 전역에 에너지 대란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식품 전 세계 식량의 가격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에서도 작년보다 올해 식품 가격이 30% 이상 글로벌 이제 식량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이 요소가 우리 물을 섞으면 요소수가 되는데 네. 이 요소가 비단 우리 경유차, 디젤차에서 에너지 저감 장치, 우리 메탄을 우리 그 환경 오염을 좀 정화시켜주는 에너지 저감 장치에 대한 물질로도 활용이 되지만 자 비료를 만드는데도 필수적인 제품이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식량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작년보다 식량 수입을 5배 이상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전 세계 코로나 터지고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서 식량 대란, 뭐 무슨 대란, 뭐 전력난 대란, 석탄 대란 모두가 다 지금 그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나쁘다 안 좋다가 아니라요. 중국도 위기입니다. 식량 위기고 에너지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량 위기, 식량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비료가 필요하죠. 비료를 만드는 데는 요소가 필요하고 중국에서도 야, 식량 우리나라 먼저 쓰자. 에너지 우리나라 먼저 쓰자. 요소 우리나라 먼저 쓰자. 네. 왜냐하면 지금 식량 단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요소 수입은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 지금 중국에서도 기존에 계약한 부분들에 대한 수출만 진행한 것일 뿐 네. 우리 그 이후에 한 두 달 반 뒤에 다시 한번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따른 우리 물류 대란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요소수가 없게 되면은 우리 디젤차, 화물차, 택배차, 뭐 공장 건설에서 진행되는 화물차들 그리고 이제 뭐 선박들 전부 다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이슈가 부각됐을 때 우리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을 오늘의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소수 이야기를 하는 이유, 바로 오늘의 종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오늘의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CTC 오늘 또 가지고 나오신 거 보니까 009070 코드 번호고요. 아마 이 요소수 힌트 보시면서 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2차 매수 전략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 사인을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네. 이제 종가 베팅 종목을 KCTC라는 종목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저는 손절가 5,800원 라인 잡고요. 현재가 비중 5% 추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요소수 수급난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모습이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없다. 단가를 맞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결과적으로는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서 요소수가 소비가 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요소수발 물류 대란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일단 기술적인 구간에서는 과거에 물류 관련주로 대시세에 반복적으로 9,000원에서 11,000원 영역대까지 반복적으로 시세가 분출됐었던 종목인데 자,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권 영역에서 요소수발 우리 물류 대란 이슈로 시세가 분출되는 듯 하다가 지금 최근에 요소수 품귀에 대한 이슈가 네. 좀 마무리 진정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상 우리 추세 하단 바닥권 영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평단가 관리하신 다음에 우리 과거에 1%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고 지금 조정을 좀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리는 추가 매수와 그리고 미보유자분들은 신규 매수로 조금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네. 좀 이야기 남겨드리고 혹시 2차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차 매수가는 6,000원에서 6,300원 구간 그리고 현재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기업
이제 꼭 매수를 해야 되는 네. 관심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사가 2002년도부터 꾸준히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물류에 대한 이슈가 터졌는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소수발 물류 대란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물류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슈가 앞으로 2달 뒤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본 기업 20년 동안 꾸준히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기업 가치 7,000원 대비 현재 지수 조정, 옵션 만기일 등으로 인해서 지금 6,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는 것은 우리는 추가 매수 기회이자 미 보유자분들은 신규 매수 기회다.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멘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매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KCTC 말씀해 주셨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중에 어제 소개해 주신 종목 TBC 있잖아요. 네네네. TBC도 지금 분할 매수 유효한 자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네, 좋을까요? 차트 보면서 우리 네. 빠르게 좀 설명을 짧게 드려보도록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홍준표 관련주로 주가 1,000원에서 3,000원까지 2달 만에 대시세 폭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높아지는 구간 마이너스 60%의 낙폭을 3주 만에 가져가게 됐는데요. 자, 회사 재무추이 보시면 회사 건전합니다. 회사 매출액 꾸준히 나오고 있고 10년 동안 영업이익 꾸준히 나오고 있는 방송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지금도 채널 돌려보시면은 경남 대구 지역의 TBC 방송 생방송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회사 문제 없고 지금의 이 공포 구간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공포감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 기술적 제가 청산가치라고 제시해드렸던 1180원 구간에서 강한 기술적 반등 나올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고요. 자, 전일자 종가에 매수하신 거 권고 드렸는데 자, 오늘 지수가 좀 불확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빨간불 우리 양봉의 캔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을 단기 저점을 다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본 종목은 이제 목요일인데 자, 금, 월, 화 다음 주 이제 초중반까지 조금 더 기간 보유하시면서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잔일자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